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김미경님의 책 중에서 남편의 기를 살리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는 일은 쉽지만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일이죠. 우리 남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 가족 모두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오늘 김미경 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남편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남자의 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하라. 식당 가면 종종 보게 되는 것이 있다. 복잡한 실내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혼내면 아이 엄마가 달려와서 아니 애 기죽게 왜 혼내고 그래요? 라면서 감싸고 도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아직도 그런 상식 없는 교육을 하는 엄마들이 많다. 아주 잘못된 자녀 교육법 가운데 하나가 애 기 안 죽이겠다고 마냥 감싸고만 도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적인 기 살려주기는 아이보다 남편에게 더 필요하다. 누구네 남편은 얼마를 번다더라. 누구네 남편은 밤일을 잘한다더라 하면서 남편의 기를 죽여봤자 얻는 것은 못난 남편과 같이 사는 불평 많은 마누라라는 타이틀밖에 더 있겠나.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한다 잘한다 하면 득이 되지만 못하는 사람에게 못한다 하면 독이 된다. 남편이 못났다고 투덜댈 시간에 남편 기를 살려준다면 정말 괜찮은 남편으로 바뀔 수 있다. 남편의 기를 살릴 때 기본적으로 깔아야 할 것은 바로 내 편 의식이다. 아내가 남편의 변함없는 동지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세상에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든든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은 없다. 물론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다. 아내 역시 남편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자기 편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지옥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다. 부부가 서로 내 편이라는 동지애를 가지고 산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의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는 짓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면서 남편 기를 팍팍 죽이는 아내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치도 없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애들 앞에서 남편에게 핀잔을 주거나 남편 흉을 보지 말아야 한다. 남편 기를 죽이고 싶거나 남편과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애들 앞에서 남편 흉을 들춰내고 비난하면 효과 만점일 것이다. 백엔밑공사라는 말이 있다. 한 베개를 베고 다정한 자세로 단둘이 있을 때에는 비판도 하고 충격요법으로 자극을 줘도 된다. 하지만 남자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가장 못 견뎌 한다. 하물며 자식 앞에서라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특히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사랑해, 당신 최고야. 이런 말도 좋지만 남자들이 듣고 기분이 가장 좋아지는 말은 고맙다는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앞으로도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할 능력이 본능적으로 갖춰져 있다. 그래서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와 의욕적으로 일상에 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아내가 고마워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또 듣기 위해서 다른 일을 실천하기도 한다. 설사 자기가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잘해준 게 뭐 있지? 라는 생각도 하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일이 많나? 같은 생각도 하면서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남편을 항상 힘있고 의욕 넘치는 청춘으로 만들려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면 된다. 더운 여름날 남편이 전화해서 냉면 맛있게 하는 집을 안다며 회사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 아내는 신이 나서 남편 회사 앞으로 간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냉면을 먹으면서 말한다. 여보 고마워.
그것도 콧소리를 내면서. 남편은 고맙긴 이 정도 가지고 라고 말하면서도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이 가득해진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내는 오버 액션을 한다. 통 입맛이 없었는데 역시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정말 맛있는 집 찾는 데는 귀신이야. 다른 남자들은 먹어도 맛을 잘 모르잖아. 미식 능력 이거 아무에게나 있는 거 아니거든.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대꾸한다. 당신 낙지볶음 좋아하지? 나 낙지볶음 잘하는 집도 알아뒀는데. 그리고는 그날 바로 낙지볶음 식당도 예약한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 집 맛있다고 소문났다고? 면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육수가 영 아니다. 냉면은 육수 맛인데 어쩐지 이 집 아닐 것 같다고 했지? 간판부터 딱 보니까 별로일 것 같았어. 그러면 남편 얼굴이 한순간에 구겨지며 이렇게 대답한다. 맛없으면 먹지 마.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다시는 어디 맛집 있다고 데려가나 봐라. 부부는 함께 오래 살면 같이 산 세월만큼 같이 먹는 게 더 많아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같이 가는 곳도 함께하는 취미도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부부가 많다. 결혼 초기에는 같이 먹는 것도 많고 같이 가는 것도 많고 함께하는 취미도 있었는데 살면 살수록 같이 먹는 것도 없고 함께 가는 곳도 없고 둘이서 같이 하는 취미도 없어진다. 심지어 간만에 큰맘 먹고 여행을 떠났다가도 가는 길에 꼭 싸우고 돌아온다. 이 모든 일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몰라서 생기는 결과다. 이때 그 모든 갈등이나 싸움을 진정시켜주는 것은 지혜로움이다. 그러기 위해 평소에 습관을 들여놔야 하는 것이 바로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하루에 한 번씩 고맙다는 말을 해보자. 이 말은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 갈등과 반목 대신 이해와 사랑이 부부 사이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고맙다는 말 다음으로 남편을 바꿀 수 있는 말이 바로 당신이 필요해 라는 말이다. 남자는 폼에 사는 사람들이다. 길을 세워주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늘 남편이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끔 행동하고 말할 필요가 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할수록 아내들은 지나치게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남자들이 안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혼자서도 뭐든지 너무 잘한다. 시작은 무심한 남편 탓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혼자서 다 해버리면 남편은 정말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에 비례하여 부부 사이의 간격은 멀어진다. 벽에 액자 거는 일이라든지 세탁기 수리하는 일이라든지 물 새는 변기 수리 등을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적당하게 한두 가지는 남겨두고 남편에게 SOS를 쳐야 한다. 그리고 남편이 그에 응할 때는 아낌없이 칭찬하는 것이다. 당신은 정말 기술도 좋아. 어떻게 이렇게 잘 고쳐? 난 정말 당신이 필요해. 당신 없이 내가 뭘 하겠어. 좀 닭살이 돋아도 이런 말을 가끔 남편에게 던져보면 정말 남편이 이 남자 없으면 못 살지 싶게 해줄지도 모른다. 아니 적어도 그런 노력을 하는 남편이 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악스러워지는 여자들이 있다. 못질도 수리도 무거운 거 옮기는 것도 남편보다 더 잘한다. 남편은 있어봤자 거치적거린다고 이사도 혼자 한다. 이렇게 되면 남편은 아주 잠깐은 편하게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신이 뭔가라는 의문과 자기가 아내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끌어안고 불안해한다.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자기 존재가 가벼워지는 것, 즉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남자들은 특히 못 견뎌한다. 자기가 꼭 필요하다는 아내에게 남편이 어찌 무심할 수 있겠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을까? 남자들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폼에 죽고 폼에 산다. 안 그러는 척하는 남자들도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놈의 폼 때문에 버리면 안 되는 것도 버리고 가지면 안 되는 것도 가진다. 따라서 폼생 폼사를 인정하려면 대화법에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아내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자. 상사에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심하게 깨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면서 아내들은 무엇을 기대할까? 남편이 저런 뭐야?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세상에 너무한다. 당신 정말 속상했겠다. 아유, 상식 없는 사람이네. 이러면서 함께 속상해하고 동조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 아내는 언제나 내 편인 이 남자가 있는데 세상 다 덤비라고 해 라고 생각하며 당장이라도 사표 던질 것 같이 굴다가도 속으로 상황 정리하고 혼자 끝낸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 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일한다. 같은 상황에서 남편들은 아내의 위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머, 그 부장 진짜 나쁘다. 어떡해? 당신 너무 속상했겠다. 저런 어쩌지? 당신 괜찮아? 계속 그러면 어쩌지? 이렇게 한숨 푹푹 내쉬면서 함께 속상해하면 남편은 오히려 더 암울해하고 무너진다. 자신이 아내까지 힘들게 하는 못난 남편, 아내에게 못난 모습이나 보여주는 한심한 사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럴 때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 남편이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술 많이 마신 자랑, 몇십 대 1로 싸워 이겼다는 자랑, 심지어 밤에 쉬지 않고 몇 번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인데도 진지하게 서로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다. 특히 군대 얘기가 나오면 다들 목소리와 눈빛이 달라진다. 여자가 보기에는 유치하고 시시한 얘기지만 폼으로 사는 남자들에게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남자와 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남자와 대화를 잘 하려면 남자의 폼을 치켜 세워주면 된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다. 앞의 예처럼 남자가 회사에서 속상한 일을 당했을 경우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말한다. 더러워서 회사 못 다니겠어. 너 성질 많이 죽었다. 그걸 그냥 내버려도 부장이고 뭐고 들이받아버려. 이러면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멀쩡한 부장 한 명 완전히 죽인다. 고민은 나중에 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대화하고 싶은 이유가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좀 식히자는 것이지 구체적인 대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매한가지다. 남편에게 남편 친구들 흉내내며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 더럽고 안 이꺼워서 회사 못 다니겠다고 투덜대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게 그 사람들 우리 남편 정말 잘못 봤지. 그래서 당신 참았어? 왜 그랬어? 당신 성질 많이 죽었다. 걱정하지 말고 들이받아버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그만두고 나오면 되지. 당신 같은 인재에 놓치면 자기들 손해지 누구 손해야? 물론 진짜로 사표 쓰고 나오면 큰일이다. 그래도 아내가 그렇게 말해주면 남편은 친구들과의 대화와는 또 다른 기분으로 아내와 함께 부장과 회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틀림없이 새벽 2시쯤 혼자 깨어서 베란다로 나갈 것이다. 내일 나가서 부장님께 무조건 사과드리자. 나를 믿고 사는 아내가 있잖아. 무조건 죄송하다고 할까? 커피 한잔 하자고 말을 건넬까? 남자는 이렇다. 아내가 자기 편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 확신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내가 속상하고 못마땅해도 어쩌겠어. 내일 부장님께 사과드려. 자기가 숙이고 들어가야지 별 수 있어? 응? 내가 자기한테 잘할게. 라고 하면 남편은 정말 회사 다니기 싫어진다. 아무리 야시시한 옷을 입고 콧노래를 내도 그런 말을 하는 아내가 절대 사랑스럽지도 고맙지도 않다. 당연히 책임도 지고 싶지 않다. 위풍당당하고 멋진 남편과 살고 싶다면 남편이 폼을 잡도록 길을 팍팍 세워주면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와 살아서 행복하다는 몸짓을 좀 과장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다. 살다 보면 솔직한 게 미덕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 실제 그게 아니어도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미래에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남편의 폼을 자꾸 무너뜨리는 말을 하면 미래에는 정말 늙고 보잘것없는 남편이 당신 옆에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글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김미경님의 그 강의하실 때 이렇게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정말 사이다 같은 느낌이에요. 아내와 남편 그 관계는 정말 정말 미스테리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20년 넘게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만 정말 모르는 게 남편의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책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남편의 길을 한번 세워주는 이런 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멋진 남편과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멋진 아빠와 함께 살고 싶죠. 그렇다면 우리 남편이 정말 멋진 일을 했을 때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늘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참 재미있고 유익한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토론토는 오늘도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참 안 좋아요. 그런데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책 한 줄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삶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그런 시간 함께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